대구 또 민주당 대구 시당에서 제안이 왔을 때 서울에서 있는 친구들이 다 독립운동하시는 분들이니까 가서 열심히 좀 강의하고 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만큼 대구에서 정당활동, 특히 민주당 활동하시는 것들이 녹록지 않다 이렇게 좀 보고 이 자리에 섰고요. 제 이름 혹시 기억하시겠나요? 이광재, 민주당 분들은 많이 들으셨다고 하는데 제가 이 운동을 2006년도 2월 1일 날 시작을 했는데요. 공모만 보내면 퇴임이 와요. 왜 이광재가 이렇게 매니페스토 운동을 하냐. 그래서 제가 그럴 때마다 이광재 위원한테 네가 나보다 2개월 늦게 났으니까 이름을 바꾸려면 네가 좀 바꿨으면 좋겠다. 좀 서로 뻑하다 얘기를 했는데 요즘에는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민주당에서 제가 강의를 하기 때문에 민주당에 할 수 있으면 맞는 그런 설명으로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1시간 정도 제가 사회를 가봤는데요. 사실 이 매니페스토 운동에 대한 강의하면 청와대 같은 경우에는 공천 기본 서류로 받습니다. 매니페스토 추천 계획서를. 그래서 출마대 같은 경우에는 1시간 정도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당원교육이라고 하니까 1시간 내에 매니페스토가 뭔지, 왜 중요한지, 대구에는 이게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세계 각종 선거에서 그 선거 결과를 바꾸는 사실은 기적의 레시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토니 블레어가 선거에 굉장히 희망이 없을 때 바꿨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각각의 후보들이 매니페스토를 통해서 선거의 결과를 바꿉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그 정도의 정착이 안 된 이유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경희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럴 때마다 첫 번째 첫 학기 때 물어보는 게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가 뭐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가 뭘까요? 그럼 제가 먼저 다른 얘기를 먼저 해볼게요.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의 거리는 어느 정도나 될까요? 사랑하는 사람, 남자고 나고 여자고 나고 사랑하는 사람 사이의 거리. 저도 이게 굉장히 궁금해요. 근데 어떤 시인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부도에 있는 할매바위와 할매바위 정도 된다. 제부도에 가면 물이 들어오면 서로 떨어져 있고 물이 나가면 양쪽 두 개의 바위가 같이 맞닿습니다. 그래서 같이 있기도 하고 떨어져 있기도 한다 하는데 머리와 가슴 사이가 세상에서는 가장 먼 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매니페스토가 우리나라 선거 때는 왜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고 또 민주당이나 이런 각 정당에서 왜 매니페스토가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지 못하는지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머리에서 가슴 사이, 가장 이 먼 사이를 약간 좀 거리를 좁혀보는 그런 시간 좀 가져보겠습니다. 영상 한번 틀어주시죠. 예, 부탁드립니다. 12월 19일 날 개봉할 영화의 예고편입니다. 내 상무 출신 고졸 이수지도 않잖아. 내가 이 악물고 실력으로 버틴다 이가. 저한테 주는 아이템이 하나 있거든요. 세금 좀 어떻습니까? 세금? 당신의 소중한 돈을 지켜드립니다. 세금 좀 변호사 송우석이 여기다. 백탄성 환자 변호사님만 내게 좀 나와도 이런 게 어딨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할게요. 변호인을 하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변호하겠다고. 오늘 선배님 민폐는 이제 이걸로 짭짭합니다. 포기 안 합니다. 절대 포기 안 합니다. 죄송한 질문만큼 문제라고 했습니다. 문제는 문제 판결을 받아내야죠. 그게 내 일입니다.
민주당, 영어로 뭐죠? 데모크라시 정당, 또 서민의 정당을 주장하고 계신데, 과연 여러분들 정치활동하실 때 돈 없고, 백 없고, 가방 끝 짧은 사람들을 위해서 대변하기 위해서 정치를 하고 계신 건지, 또 정당 활동을 하고 계신 건지, 출마를 계획하고 계신 건지 한번 지금부터 뒤돌아보면서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지점이 저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 지점에서 출발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 개봉 전에 서울에서는 이미 논란이 굉장히 많습니다. 모멘텀은 아시다시피 노무현 전 대통령의 도립사건 일화를 모멘텀을 했고요. 내용은 여러 가지 좀 허물을 집어넣게 했는데 제가 그 인트로 영상만을 갖고 왔습니다. PPT 이선이에요. 이선이, 가수 이선이. 제가 올해부터 여기 많은 인생 선배분들 계시는데 제가 늘 젊은 줄 알았는데 올해부터 나이가 5자가 되다 보니까 친구도 좀 그립고 또 젊은 후배들도 이야기를 무슨 얘기를 하나 자세하게 좀 듣고 그렇습니다. 이선이가 정치하시는 분들한테 아주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무릎팍도사에서 나와서 하는 얘기가 연예인과 정치인의 다른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연예인과 정치인의 다른 점. 내가 가수였을 때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챙겨줬다. 그런데 이게 출마를 해서 선출직공자로 당선이 되고 난 이후에는 내가 달그락거리는 아비규환 같은 삶 속에 들어가서 모든 사람을 챙겨줘야 되더라. 내가 막 정치를 안 했으면 세상 보는 눈이 굉장히 나랬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 주요 당직을 맡고 있거나 그 정치에서 선출직공자로 나가신다는 분한테 늘 물어봅니다. 당신 혹시 연예인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야? 아니면 진정으로 정치를 하고 있어? 당신에게 모든 사람들이 다 챙겨주고 잘한다 박수 쳐주길 바라는 건지, 그 누구도 박수 쳐주지 않고 모든 사람이 자기를 욕해도 묵묵히 서민들의 달그락거리는 삶 속에서 이야기를 들어주고 같이 활동하고 있는지를 한번 되새겨봐야 하는 일을 합니다. 정치하시는 분들은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제가 머리에서 가슴 사이가 가장 멀다 얘기를 하냐면, 가슴으로는 그런데 머리에서는 또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가슴과 머리가 지금 너무 멀리 있기 때문에 정치의 기본의 시작점부터 좀 놓치고 있는 건 아니겠는가. 그래서 매니페스토를 작성하거나 매니페스토를 선거에서 활용을 할 때 기적의 레시피로 작동할 때는 가슴과 머리의 사이가 가장 가까워졌을 때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데모크라시 정당이라고 하니까 민주주의가 왜 뭘까요? 정치라고 하는 게 왜 뭘까요? 대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우리 지역 주민, 대구 시민들이 원하는 이야기들을 받아놔서 그걸 내가 잘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난 다음에 권한을 위임받는 건데요. 이걸 하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 대구 시민들 이야기를 경청하셔야 됩니다. 경청하시고 계신가요? 경청? 앞에 계신 선생님, 제가 가장 가까운 선생님한테 제가 한번 부탁을 드려볼까요? 경청하는 걸 몸으로 한번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경청. 앞에 여자 선생님. 굉장히 경청을 잘하시는 분인데요. 저도 시민사회 활동을 하면서 나름 경청을 잘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국민들의 얘기를 잘 듣고 뭘 원하는지 잘 듣고. 그런데 저의 친구인 재즈 피아니스트 진보라는 친구가 있는데 올해 27입니다. 나이가 있다 보니까 젊은 친구들 만나면 야 친구하자 그래갖고 친구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무슨 프로그램을 한다고 해서 제가 그 프로그램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너 참 열심히 해봐라 이런 응원의 메시지를 누르려고 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반성 많이 했습니다.
이게 경청이에요. 과연 정당활동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했을까요? 아까 이 선생님은 굉장히 잘 표현해 주셨는데 가슴에 손을 얹고 잘 들으려고 귀에다 손을 대고 또 모든 것들을 자세히 들으려고 눈을 감고 지역 주민과 대구 시민들의 얘기를 들었을까요? 나 잘하고 있는데 왜 그래? 너희들 왜 나한테 욕을 해? 이렇게 하실지 모르겠는데 정말 이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반성해 보는 게 매니페스토 출발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저도 반성하고 시민사회 활동을 하면서 이런 모습으로 하겠지만 지금 여러분들도 정당 활동하시고 정치 활동하시는 분들도 이게 경청이라는 거. 연예인처럼 경청하는 흉내만 내지 말라는 거. 연예인들 인사할 때 그래요. 대충 인사합니다. 대충. 아, 예, 그러세요. 얼굴은 밝게. 하지만 영혼 없는 인사. 정치인들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정치인들은 경청하시는 것부터 출발을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육사지방선거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유권자들을 만나실 겁니다. 그리고 보지 못했던 선거 제도를 통해서 선거를 치르시게 될 거예요. 과거에는 투입 대비 선출이라고 하는 길 놓고 길 닦아주고 건물 져주면 된다라는 이런 선거에서 돌아오는 육사지방선거는 절대 그렇지 않은 선거가 된다라는 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베스트셀러에서 이제는 혼자 독점하고자 하거나 혼자 잘난 척하고자 하면 그 선거에서 이길 수 없고 자본주의의 권력이나 권한은 독점할 수 없어라고 하는 책들이 나와 있고요. 이런 것들이 지난 남양역 사태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재벌의 파격, 재벌의 독점, 독과점, 지금도 갑의 횡포 이런 걸로 저는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을 휩쓸고 있고요. 또 대구시당 분들도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육사지방선거 때 과연 기초단위 정당공천제가 유지가 될 거냐 아니면 폐지가 될 거냐 뭐 이런 건데 유지가 되든 폐지가 되든 과거와 다른 환경과 유권자를 만난다. 제가 이런 말씀을 감히 드립니다. 이제는 정치하시는 분들이나 선출직 공직자들보다 머리가 나쁘다거나 벌 안 듣고 우리가 그분들보다는 아는 게 적다고 생각하는 대구 시민들은 거의 없습니다. 인터넷들이 발달됐고요. 정보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국회의원들보다 일반 국민들이 덜 알거나 국회의원들이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대한민국 유권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선거를 치러야 된다는 거고요. 혼자만 잘 살면 된다고 얘기하거나 특정한 사람들에게 이권을 나눠주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이건 보수든 진보든을 떠나서 과감하게 타협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또 세계적으로 보면 한미일 같은 경우에만 비교를 해도 새누리당이나 자민당이나 미국의 공화당 같은 경우에 거의 유사한 전술을 씁니다. 거의 유사한 전술. 지난번 대통령 선거,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가 있었을 때 일부 언론에서 각국 선거를 분석할 때 보수당에서 진보당, 진보당에서 보수당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요. 매니페스토 본부에서 활동하시는 약 한 120분의 전과 선생님들한테 60여 개국의 선거 결과의 공통점을 좀 달라 그랬더니 공통점이 그렇게 나오진 않아요. 그렇게 나오진 않고 우선 전략을 제가 먼저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불안을 주장합니다. 미국 공화당도 그렇고 일본의 자민당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새누리당도 그렇고 어떻게 경제가 불안하다. 대북 위기가 지금 오고 있다. 계속 불안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안정 세력을 선택해야 된다. 그러면 민주당과 일본의 민주당과 미국의 민주당은 불만을 조직합니다. 요즘 살기 괜찮습니까? 너무 계층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지금 못 사는 사람들만 더 못 사는 사회가 되지 않습니까? 그 선거의 전략이 극명하게 갈립니다. 이런 선거 전략이 이번에도 누가 어느 정당이 어느 정치 세력이 조금 더 세밀하게 들어갈 수 있느냐에 따라서 선거 결과가 바뀐다. 유권자가 아무리 정당이 바뀌어도 어느 정당 하면 어느 정당은 불안을 주장하는구나, 어느 정당은 불만을 조직하는구나 이렇게 선명하게
선언할 수 있는 그런 유권자들이 탄생을 한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웃기죠? 우리나라 선거하고 일본 선거하고 틀릴 것 같았는데 저도 일본 선거 과정을 쭉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대북 핵무기를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일본 선거에서도 자민당이 언제 일본으로 그 핵무기가 나올지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폭풍 얘기하고 있고 영상이 구동이 됐으면 참 좋았을 건데요. 제가 선거 때 정치인들이 유권자들이 공약보고 뽑지 않고 연거보고 뽑는다라고 계속 질타하거나 일부 전문가 선생님들이 대한민국 유권자들은 참 저질이라 제가 말을 좀 세게 하겠습니다. 저질이라 공약은 보고 뽑지 않고 정당만 보고 짝대기 투표한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요. 한번 우리 거꾸로 한번 보죠. 자, 제가 이 영상을 잠깐 나가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공약하신 게 국정 공약이라고 하는 그 복지 공약이 201개가 있습니다. 202개의 등문이 언론에서 밝혀진 것처럼 135조, 매니페스토 홍보에서는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지만 135조라고 청와대에서 주장을 하니까 우리가 한번 인정을 해보죠. 135조. 그 더하기를 한번 같이 좀 한번 해보세요. 135조인데 그 대통령께서 국정 공약만 공약하신 게 아니고요. 지역 공약도 했습니다. 여기 대구 같은 경우에도 6개에서 8개 사이로 지역 발전을 위한 공약을 했습니다. 그게 106개입니다. 106개에 들어가는 지역 공약을 다 더했더니 복지 공약보다 언론들이 그렇게 난리를 쳤는데 복지 공약 때문에 우리나라 재정이 엉망이 된다고 난리를 쳤는데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약 한 200조, 복지 공약보다 70조 정도가 더 들어갑니다. 여기서도 문제가 있죠. 우리나라 예산이 5년간 약 한 1,700조 되는데 지금 그 여성 당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그 국가 예산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가계부다, 우리 집안 가계부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과연 박근혜 대통령만 이렇게 불가능한 공약을 했을까요? 이게 그 교육 콘서트에서 나오는 보이스피싱을 주제로 한 황해라는 드라마의 장면을 갖고 나왔는데요. 광역단체장 공약이 2,235개입니다. 이걸 다 더했더니 383조. 대통령 공약과 거의 더불가죠. 조금 더 많죠. 대통령 공약이 그중에 복지 공약만 이행하는데도 우리나라가 난리가 난다고 했는데 대통령 공약보다 더 커요. 광역단체장들 공약이 다 더했더니 믿어야 되겠습니까? 이 공약을? 기초단체장 공약이 11,035개입니다. 이 기초단체장 공약이 11,035개인지 어떻게 아시냐고요? 매니페스토 홍보에 100여 명의 대학생 기자단들이 3년 동안 세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세고 있어요. 더하기도 계속 하고 있고. 여의도에서는 저희 매니페스토 홍보로 테러리스트라고 얘기하는데 저희는 기록할 겁니다. 끝까지. 이걸로 끝날까요? 지역구 국회의원 공약이 8,936개입니다. 헌정사상 최초로 국회의원 공약이 몇 개인지를 셨답니다. 저희는 계속 씁니다. 이건 재정 추계 중이고 내년 2월 달에 결과 발표할 겁니다. 여기서 끝날까요? 지방의원 공약이 약 6만 개입니다. 이거는 개수를 아직 다 못 셌습니다. 이것도 2월 달까지 끝냅니다. 이게 정당 공약은 제외합니다. 이게 보이스피싱, 스미싱 아니고 뭡니까 이게? 이런 공약을 내놓고 이걸 공약을 보고 뽑지 않는다고? 대한민국 국민들은 바보라고? 왜 정책 선거를 하지 않는다고? 어불성설이죠. 그래서 매니페스토 홍보가 처음 지금 시도를 계속하고 있는 게 집에서도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 아이를 유치원에 먼저 보낼 건지 학원에 먼저 보낼 건지 아니면 외식을 먼저 할 건지에 대한 정책의 우선순위를 얘기하고 돈의 씀씀이의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그런 것 없이 선거 때
뚝딱해서 만든 공약 가지고 당선되는 사람들을 골라내기 위한 엉터리 공약 퇴치운동, 테러 겸 거짓말 공약 퇴치운동을 합니다. 여기서부터 자유로워야 국민들에게 여러분들이 내놓는 정당의 공약이나 정책들이 신뢰를 얻는 거지, 내가 내놓은 거짓 공약, 엉터리 공약을 선택해 주지 않는다고 국민들을 질타하거나 거꾸로 얘기하시면 곤란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대한민국의 공약이 보이스피싱, 스미싱이에요. 거짓말 내놓고 거기다 내놓고 투표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면 사기에 당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과 무관합니다. 지난 또 총선 때는요, 민주당은 정당은 복지 공약인데 저희가 후보자 공약들을 다 다시 분석을 해봤더니 정당은 똑같아요. 새누리당이나 민주당이나 개발 공약입니다. 왜 그러는 거예요? 개발 공약 안 내놓으면 떨어진대요. 거꾸로 얘기합니다. 거꾸로. 그럼 민주당 후보가 개발을 안 하는데 그 공약을 내지 않으면 떨어진다고 하면 거짓말로 당선된다고 하는 것과 무관합니다. 국민들에게 진정으로 다가가고 내가 잘했습니까? 또 여러분들이 속한 소속 정당이 잘했습니까를 찾아보는 게 먼저 매니페스토의 출발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육사지방선거에서 만날 수 있는 우리 유권자들의 또 하나의 표심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결혼하시면 지금의 배우자 혹시 결혼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하시는 분이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 여성분들 중에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이 20%에서 약 한 30% 됩니다. 다시 태어나면 결혼하시겠습니까? 이라고 얘기하신 남성분들이 70%에서 80% 되십니다. 여성분들에게 다시 한번 물어봤습니다. 왜 그러면 결혼하지 않고 지금의 배우자와 살지 않겠다는 건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겠다는 거냐? 아니래요. 결혼은 꼭 하겠죠. 그래서 그러면 왜 지금의 배우자와는 다시 살지 않겠냐 그랬더니 여자분들 대답이 싸가지 없어서, 돈이 없어서, 돈이만 있어서, 재수 없어서, 듣지를 않아서, 누가 무슨 말을 하면 기다리고 무슨 얘기를 하는지 귀 기울이고 들어야 되는데 남자분들이 듣지를 않는데요. 그래서 이걸 똑같은 질문으로 올해 물어봤습니다. 올해. 지금 태어나면 지금의 배우자 결혼하시겠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똑같은 질문에 올해는 5%가 나왔습니다. 5%. 이분이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요. 조금 더 살아보고 대답을 하겠다 얘기를 했는데 한 번 살아봤기 때문에 지금의 사람과 살아보지 않고 다른 사람과 살아보겠다고 합니다. 왜 이 얘기를 돌아오는 육사지방선거 때 작동된다고 하냐면 세계 여러 나라의 선거를 보니까 보수에서 진보로, 진보에서 보수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줬다가 금방 뺐습니다. 이 후보한테 기회를 두 번, 세 번 주지 않고 자꾸 스윙하는 거죠. 그래서 매니페스토라고 하는 걸 설명드리기 전에 만들 때 먼저 마음 자세, 그리고 그 유권자들이나 시민들, 지역 주민들에게 다가설 준비부터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왜 이 매니페스토가 선거 때에 유력을 발휘하는지, 그리고 매니페스토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니페스토는요, 간단합니다. 선거 때 표로 기한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이고요. 한 줄짜리 정책 공약이 아니라 자기의 철학과 비전, 구체적인 정책을 내놓는 걸 선거 매니페스토라고 합니다. 매니페스토 운동은 그게 잘 지켜지는지 1년에 한 번씩 점검하는 게 매니페스토입니다. 그래서 매니페스토 한 단어로 얘기할 때 정치인의 표로 얻기 위한 거짓말과 약속 실천을 검증하는 운동입니다. 선거 때는 엉터리 공약, 표로 얻기 위한 거짓말을 검증하는 운동입니다. 이걸 통해서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고 선거에서 주인공은 유권자다라고 하는 운동의 기본 모토가 있습니다. 처음 시작은 영국의 보수당, 우리나라로 따지면 한당 정도 됐다고 보는데요. 보수당이 시작을 했고요. 이후에는 노동당, 우리로 따지면 여러분들 소속된 정당처럼 민주 개혁적 정당 쪽에서 하는 부분인데, 거기에는
토니 블레어가 시작합니다. 따라서 보수건, 진보건, 민주주의의 기본으로부터 돌아가자라는 선언부터 시작을 했고요. 더 이상 패러키한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다라는 토니 블레어의 선언이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됩니다. 우리나라가 선거 때에 약속했던 걸 잘 지키나요? 그걸 안 지킨다고 하면 대민주주의가 시작도 안 됐다고 하는 거죠. 그냥 또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요. 책으로 내놓는 게 멘트입니다. 문서로. 왜? 선거 때 나는 그런 약속 한 적이 없다고 하도 오리발을 내딛는 정치인들이 많기 때문에 선거 때 오고 얘기했던 것들을 오리발 못 내놓게 증거로서 책으로 내놓습니다. 지난 정부 때에 기억들 많이 하실 줄 모르겠는데 지역 공약들 중에 전 대통령께서 라디오 생방송에 나와서 나는 그런 공약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랬을 때 베네피트 후보가 죄송합니다만은 대통령께서 책으로 만들어서 교보문고 등에서 팔았던 베네피트 도서 34페이지 6일들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생방송 중이었기 때문에 내가 착각했다라는 청와대 공식 문평이 나옵니다. 이게 베네피트 출발입니다. 나를 뽑아주면 내가 잘할 텐데 뭘 공약이 필요해. 나는 당선되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 열심히 하는데 자꾸 왜 공약 갖고 얘기를 해. 뭐 그냥 정당만 뽑고 인물 좋은 사람 뽑으면 되지. 왜 자꾸 매니페스토를 얘기해. 이런 분들이 꽤 계신데요. 착각하시지 마시고 민주주의 기본 설계로부터 시작하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게 민주주의는 열심히 하시는 것은 당연히 그 다음 수순이고요. 대민주주의는 약속을 통해서 권한을 위임받고 그 약속을 잘 지켰는지에 따라서 다시 기회를 줄 건지 아니면 헤어질 건지를 결정하는 게 민주주의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특히 데모크라시라고 하는 민주당이라고 하는 이 당명을 갖고 있는 곳에서 이 부분을 더 잘 지켜주셔야 되는데 약간은 내가 도덕적으로 굉장히 청렴하고 내가 또 일하는데 지역 주민들에게 생각하는 게 더 간절하기 때문에 나는 이 공약보다 다른 쪽에 더 열심히 했어 이런 분들이 꽤 많아요. 꽤 많은데 그거는 대민주주의라고 하는 기본적 설계로부터 다시 돌아가시면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이걸 먼저 하시고 그거 열심히 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걸 너무 포기하시면 후보자들이 굉장히 좀 당황해하고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재신임을 하거나 신임을 주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매니페스토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선거 때 패러기한 거짓말과 선거 이후에는 약속 실천을 검증하는 운동이다. 내년 2월달 되면 전체 광역단체장과 227민주단체장의 공약 이행률을 방송 3사를 통해서 저희가 공개할 겁니다. 거기서 공약을 잘 지키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유권자들이 판단을 하실 거고요. 못 지키신 분들에게는 판단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자꾸 그런 정보들을 공개하냐면 이 대민주주의는 결혼하고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서로 신뢰를 통해서 약속을 통해서 같이 동행을 하는 거고요. 그 약속이 깨지면 과감하게 헤어지라고 하는 그런 것과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결혼도 신뢰가 깨지면 서로 간에 같이 살기가 좀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보면 과연 그러면 유권자들이 정책 공약을 보지 않느냐? 대구는 깃발만 꽂으면 정당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한쪽에 투표하는 것들이 이번 선거에서도 계속 지속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거 때 여성분들은 떡잎표, 동정표, 견적표를 본다고 하는 것들은 제가 자료로 그냥 드릴 텐데 이거는 이 사람 뽑아놓으면 나중에 큰일 할 거야 라고 하는 게 첫 번째 표고요. 두 번째는 너무 불쌍하게 너무 고생했어 해서 표를 주는 거. 또 한쪽 정당에 너무 많이 표를 갖고 와서 해서 주는 거. 이게 우리나라 선거의 3대 표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사실 이렇게 말씀드릴 거는요. 지금 정당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한테는 그게 어떻게 다가갈지는 모르겠지만 지난 대선 때의 주요 대선 후보들이
주요 핵심 공약으로 기초단위 정당부천제 폐지를 공약을 했습니다. 물론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거기에 적극적이진 않지만 여의도에서 지금까지 논의가 되는 것은 최소한 자치장을 제외한 기초의원에 대해서는 그 공약의 입법이 2014년 2월 28일까지인데 대구와 광주에는 그 법이 통과가 안 되더라도 무공천해보는 것을 원칙으로 하자는 것에는 합의점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대구 선거의 양상이 앞으로 현저하게 달라졌습니다. 현저하게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선거 때는 어느 정당에 소속이 되어 있다고 하면 최선을 다해서 띄워주는 게 맞다. 내가 이번 선거에 가서 5% 지거나 우리 정당의 지지율이 약 한 10% 정도 내외로 따라붙으면 내가 성공이야. 이렇게 하시면 유권자들이 더 이상 표를 안 줍니다. 최선을 다해달라는 거죠. 지금까지 선거의 결과를 분석해보면 매니페스토가 저 사람 뽑지 말아주세요라는 걸 다 무시라는 게 아니라 그건 다 아니까 지식정보 사회 때 그 정도 정보는 다 압니다. 다 아니까 당신의 구체적인 비전이 뭐야를 담아달라는 거예요. 제가 1시간 정도의 얘기로 이런 얘기들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책에 있는 탁자에 있는 책을 드렸는데요. 거기다 세부적인 얘기를 다 담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일 중에 뭘 할 수 있냐를 이것 따고 저것 따고 집값도 올려주고 땅값도 올려주고 복지도 증대시켜주고 세금은 나눠주고 깎아주고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 이것만큼은 꼭 하겠다. 민주당 소속 단시장 4분을 갖고 왔는데요. 관악구 구청장님은 전국적으로 관악구 구청장님 하면 도서관 청장님이라고 불립니다. 이분이 왜 도서관 청장으로 불릴까요? 왜 불릴까요? 도서관을 잘 하셔서요. 전국적으로 기초단체장분들께서 도서관 찾는 일에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이분만 도서관 단장으로 불리세요. 도서관 청장. 4년 내내 입만 열면 자기는 도서관이라고만 외쳤어요. 한 가지. 자, 돌아오는 지방선거때 유권자들은 선거 공보물을 약 한 30장 정도 받게 됩니다. 7대 선거기 때문에 그 중에 1부터 100까지 가겠다는 사람들의 것을 볼 것인지 아니면 이것만큼 꼭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볼 것인지 매니페스토와 함께 이것저것 하겠다는 게 아니고 이것만큼은 내 임기에서 무조건 해내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선언이 또 다른 겁니다. 이거는 다른 지역이 더 도서관을 많이 짓는 지역도 있는데 만나는 사람마다 하는 얘기가 도서관이에요. 한 단어밖에 못합니다. 도서관. 결국 4년 동안 얘기하니까 도서관 관장입니다. 두 번째, 제가 그 당내 당원 워크숍이면 좀 유권자들한테 들은 얘기, 좀 귀에 거슬리는 얘기를 그대로 하겠습니다. 아니면 민주당 후보나 민주당 정당이 보면 따뜻하게 왜 맞아주지 않으세요? 좀 지지세가 좀 낮은 곳에 가서 얘기를 했더니 또 특히 서면의 정당, 가방끈이 짧고 그 다음에 빼곡고 힘없는 사람들을 대변하겠다고 하는 분들이신데 왜 그런 분들이 더 민주당에 계신 후보나 민주당 소속 정당에 계신 분들을 왜 더 매몰차게 이렇게 거부하세요? 얘기를 했더니 싸가지가 없어요. 싸가지가 없어요. 제가 이게 잘 매치가 안 돼서 이게 뭐가 싸가지가 없다는 건지 저도 가운데서 양쪽의 정당들이 51대 40% 경쟁하는 것을 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야 국민들에게 더 잘하기 때문에 뭐가 싸가지 없나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도 하고 민주당에서 오래 정당 활동했던 특히 연수나 당원 교육을 많이 했던 분들에게 물어보면서
민주당의 연수위원장이 과거 20년 전만 해도 당서열 5위였대요. 당대표, 원내대표 쪽에서. 그리고 각 당의 연수위원장의 당원 교육이 가장 중요한 파트였답니다. 이게 없어져서 벌어지는 문제가 있다. 어떻게? 지역에 가시면 당원들이나 출마자들이 지역민들을 만날 때 과거에는 안 그랬는데 민주당의 출마자나 당원들이 빠르게 악수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과거에는 그렇게 교육을 하지 않고 가면 정자 들어서 그리고 속으로 3번 외쳐라.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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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악수를 해라. 이 1차 교육이었어요. 왜? 그냥 거만하게 악수하고 지나가면 악수 안 하는 것만 못하겠네. 악수하는 그 즉시 이 사람이 우리 지역 주민의 머리 꼭대기에 있는지 아니면 우리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공공으로서 일할 사람인지 악수하는 그 순간의 느낌으로 받는 거예요. 정당인들이나 출마자들이 지역 주민들이나 국민들의 머리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 아니잖아요. 말소리 자체도 고압적으로 얘기하거나 이 양반 이렇게 하면 저 사람 웃기네? 타인 싸가지 없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 교육은 가면 선생님 죄송합니다만 지금 딱 한 10초 정도만 출마자 역할을 해보세요. 출마하셨다고 생각하시고 제가 유권자라고 생각하시면 보통 출마자가 민주당 출마자가 어떻게 하십니까? 만나면 인사하시고 악수하시고 뭘 꺼내셨죠? 명함 절대 주지 말라고 경고했대요. 선거 때 명함 많이 받으시죠? 후보자들 명함 받으면 기억하십니까? 안 합니다. 그날에다 툭툭 뿌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교육을 했냐면 명함을 받으라고 교육을 했고 당원이다. 후보자들 여러분들 명함 받으신 적 있으세요? 지역 유권자들이나 대구 시민들에게 명함을 받으라고 교육을 받아요. 명함을 받으면서 거기다 날짜를 적으면서 죄송합니다만은 아드님은 어떠세요? 남편분은 어떠세요? 이렇게 쉽게 나올 수 있는 질문을 하고 혹시 감기가 들렸다고 하면 명함을 받은 날짜와 그걸 메모를 했다가 나중에 전화할 때 저 언제 어느 때 만났던 사람인데요. 아드님은 대학에 입학하셨어요. 내지는 지난번에는 감기에 걸리신 것 같은데 다 나셨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렇게 하셨나요? 나는 열심히 정당 활동을 하고 서민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굉장히 척박한 땅에서 당원 활동을 하고 있는데 왜 나한테 싸가지 없다고 해요? 왜 나를 못 알아줘?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까 경청이라는 말씀드렸죠. 과연 경청했는가를 되돌아보는 순간이 아마 그 지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출마를 하시거나 아니면 당 활동을 하실 때 내 명함을 주시지 마시고 또 내가 혹시라도 거만하게 보일 수 있는 것들이 있나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지역 주민들을 만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게 정치하시는 분들의 기본적 자질인 것 같아요. 이런 마음이 돼야 선거 공약에도 그게 묻어납니다. 미국은 선거 공약을 만들 때 2년 걸립니다. 영국도 선거 공약을 만들 때 약 한 2년에서 1년 정도 걸립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 공약 만들 때 3개월 걸립니다. 출마자나 정당 공약 만들 때 2개월 넘게 걸리지 않습니다. 학술적으로 이건 공약 아니에요. 정책 아이디어입니다. 테이블에서 머리 좋은 사람들이 몇 명 만드는 걸 가지고 공약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2년 동안 지역 유권자들과 이 정책을 놓고 얘기하면서 토론하면서 지역 유권자들의 얘기를 그 정책의 한마디 한마디 담을 수 있는 기회를 줘서 정책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함께 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렇습니다. 과연 우리나라 정당인들이 그런가요? 머리 좋은 사람들이 며칠 뚝딱 만들고 그걸 보고 선거 때 공약 보고 투표한다고 뭐라고 하셨죠. 외국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일본은 그런 관성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선거 때 매니페스토가 선거에 승부를 가르는 기적의 레시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자세를 바꿔야 선거 때에 승부를 가를 수 있다고 봅니다.
혹시라도 출마를 예정하고 계신 분은요, 제가 이 매니페스토라는 단어가 증거물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법을 2008년도 2월 28일 날 바꿔놨습니다. 출마를 예정하고 있거나 아니면 출마자를 보호하는 분이 있으면 지금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들어가셔서 선거정보도서관을 꼭 누르면 지난 유기지방선거를 포함한 대한민국 모든 선출직 공직자의 낙선자를 포함한 선거보고가 선거정보도서관에 떠 있습니다. 왜? 약속을 잘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모든 유권자, 모든 국민들이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선거정보도서관에 다 있게끔 하도록 법을 바꿔놨습니다. 그걸 먼저 다운받으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잘 안 된 것이 있으면 잘 안 된 것을 강력하게 주장을 하시면서 도전에 임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여야와 동시로 같이 바꿔놨다. 가치장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선거공약서, 선거공보물 외에 선거공약서, 선거도서를 발행해서 판매, 배포할 수 있도록 법을 바꿔놨습니다. 이거는요, 저와 같은 해에 태어났던 친구들이 새누리당이나 민주당에 같이 정치라는 친구들이 꽤 많은데, 제가 더 화가 나서 바꿔놨어요. 이 선거 때 바쁘니까 2월달이나 3월달 그 추운데 부부가 동반해서 명함 주고 덜덜덜 떨고 있는데 유권자들 그걸 받으면 쓰레기처럼 휙 버려요. 아니, 그 친구들 정치 안 하고 기업 활동하면 돈도 많이 벌고 따뜻할 텐데 저거 뭔 고생이냐라고 하다가 본 게, 일본이 비슷한 선거를 하다가 매니페스토 방식의 선거를 하니까 그런 모습이 바뀌었더라고요. 이게 명함 주지 말고 선거 공보를 따로 만들어서 일정을 만들어서 배포할 수 있도록 선거법 60조 4, 60조 3, 66조를 바꿔놨습니다. 명함 주고 안 받으니까요. 이 선거공약서를 만들면 단체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단체장 후보들 같은 경우는 이걸 만들면 자기 세대수의 10분의 1까지 배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여야가 같이 한 매니페스토 의원연구회가 발족되기 때문에 이제 지방의원들까지도 이 조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법 개정 시도가 시작이 됩니다. 이제는 선거 문화도 바꾸는 게 좋겠다. 나 대구에서 정당 활동에 이런 계급장을 내려놓으셔야 대구에서 유의미한 변화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정당 활동을 하거나 정치 활동 하시는 분들이 연예인의 위치에서 대각거리는 서민들을 다 챙겨줄 수 있는 낮은 자세로 다가가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만드는 공약, 정책, 이걸 가지고 내가 임기 동안 이것만큼 꼭 하겠다고 하는 강력한 의지, 이런 것들이 전달돼야지 선거 때에 승부를 다룹니다. 제가 안타까운 점들을 많이 발견을 해요. 정당에 가서 정당 활동을 하거나 출마하시는 분들 보면, 어떨 때 보면 유권자가 저분을 볼 때 과연 우리가 선출직 공직자를 얘기할 때 종복이라고 얘기하죠. 우리를 대신할 머슴의 모습으로 다가갈 수 있습니다. 아니면 지배 세력으로 다가갈 것입니다. 한번 그런 것부터 시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선거 공모물이 약 한 30개 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선거가 직면되면 첫날부터 시작해서 라디오 프로그램 모든 프로그램들이 아침 방송이 시작합니다. 그럼 제가 거기서 지속적으로 주기적으로 나가서 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선거 공모물 유권자들 어떻게 보세요? 이런 질문들을 늘 해요. 방송인이나 언론인, 기자들이. 그럴 때 제가 드리는 답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페이지는 그냥 넘기세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왜? 눈물 없이는 볼 수 없습니다. 그거 다 읽다가는요, 더 이상 읽을 수가 없어요. 첫 번째 페이지, 과거에 옥살이 했다, 어려서 배골 맞다, 크면서
정말 동물이 앞을 가립니다. 그게 30번이 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집에 누가 있겠습니까?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선거 공공 형태를 바꿔주셔야 30개 중에 우리 후보께 선택이 됩니다. 아, 이 후보? 그래, 이 후보는 내 믿을 수 있어. 그리고 지방선거에서는 교육 부분의 선거 공보들을, 선거 공약들을 여성 유권자들이 가장 많이 봅니다. 남성 유권자들은 이 정당을 지지하면 정당을 선거의 직면에서 바꾸는 확률이 거의 없고요. 여성 유권자들 같은 경우에는 선거 4일장, 선거 당일날에 스윙하는 표가 선거에 승부를 가질 수 있는 그 퍼센티지 이상이 된다는 거죠. 왜? 여자분들은 정치 정보가 남성분들보다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선거 공모물들을 가지고 누구를 투표할 것인지를 결정을 한다. 출마하시는 분들을 도와주시던, 정당 활동을 하시던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꼭 가슴에 담아달라는 얘기를 갖고 내려왔습니다. 5.3일 지방선거 크리스티안의 기사 헤드입니다. 독패버가 무능이 미루다. 참 저는 이 기사 제목 가지고 지금 한 8년째 고민하고 있습니다. 선출직 공직자의 기본 덕목이 청렴인데 청렴하지 않아도 너무 무능해서 찍을 수 없다라는 게 민주당의 당시 열린우리당의 참패를 한 가지의 키워드로 꼽거든요. 비정상적인 선거가 되는 거죠. 그럼 이 무능이라고 하는 건 과연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정책 생산 능력이나 입법 능력에 대해서 유권자들에게 그렇게 썩 믿음을 주고 있지 못한다. 말로는 잘하시는데 이 부분에 믿음을 주지 못합니다. 마지막 제가 말씀드린 건 혹시 선출직에게 나가서 당선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가슴에 닿는 이 배지는 결혼할 때 닿는 반지하고 같다고 생각해 주셔라. 나를 대신할 사람들을 뽑아서 묻는 건데요.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일희일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투표라고 하는 건 여론조사라고 하는 건 가만히 앉아서 1번, 2번만 누르면 되지만 정말 저 사람이 좋아서 정말 이 정당이 좋아서 내가 딴 데 갈 것을 포기하고 내 발로 걸어가서 투표함에다가 투표를 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애지간히 나에 대해서 신뢰를 갖고 있지 않으면 그분들은 올라가십니다. 지방선거 때 예측되는 투표율이 54%에서 58% 차이입니다. 반 정도는 올라가시고 반 정도는 투표하시면 돼요. 여론조사 결과는 전혀 다릅니다. 3위 선거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역구 주민들 중에 5%만 우리 정당, 우리 후보에게 투표하시면 당선되십니다. 54% 중에 3인 선거구를 대상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는 것도 좋겠지만 정말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한테 또 정말 이 정당이 이 후보가 잘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결혼할 때처럼 프로포즈 할 때처럼 좀 얻어주시는 그런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지난 화성갑 선거가 있었죠. 화성갑 선거가 민주당이 당일 대변인 브리핑을 합니다. 당일. 화성갑 선거에서 10% 내로 따라붙으면 우리가 이긴 거고 15%면 선전한 거다. 결과는 전문가들이 약 한 15% 내외로 서청원 의원이 당선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발표가 난 후에 투표 결과는 25% 정도로 서청원 후보가 압승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우리가 프로포즈를 한다고 보는데 당신이 나한테
프로포즈를 하는 걸 예스 하는 확률이 어느 정도 퍼센티지가 되면 나는 최선을 다했고 당신이 노 해도 난 최선을 다했으니까 별로 상관없어 이러면 결혼하시겠습니까? 젊은 유권자들이 그때 대번 올라갑니다. 민주당에 표를 던지고자 했던 사람들이 대번 올라갑니다. 그래서 25% 정도 편차가 납니다. 선거는요, 진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혹시 진다고 생각해도 최선을 다해 주셔야 돼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전력을 다해야 다음이라도 기회가 있지. 아, 내가 여기는 굉장히 힘든 지역이야. 내가 여기는 힘든 지역이야. 여기는 힘든 시도야. 그러니까 내가 몇 퍼센트 정도만 따라붙으면 돼라고 하면 제가 그런 분들한테 감히 말씀드립니다. 출마하지 마세요. 정당하고 하지 마세요. 내가 이번 선거 때 최선을 다해서 유권자들에게, 지역 주민들에게 저 사람을 보내야 되겠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정도로 정당활동하는 게 정당활동이지 왔다 갔다 하시는 건 정당활동이 아니라 연예인 활동하시는 겁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시간대 다른 거 경제활동 하시면 돈이라도 버시는데 그렇지 않고서 하는 거는 연예활동이 정당활동이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드린 건 대구에서 새누리당이 아닌 다른 정당이 활동을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고 서울에서 얘기할 때는 여러분들 독립운동하신다,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51대 49에 이 선거를 이루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여기 와서는 그렇게 말씀 안 드리고 최선을 다하시고 10% 내로 따라붙을 선거면 선거 준비하지 마시고 그냥 쉬시는 게 좋다. 당일날까지도 최선을 다하겠다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인사 제가 드리기 전에 꼭 부탁드리는 건 또 다른 지배 세력이라고 지칭받는 재수없다고 오만하다고 얘기 듣지 않고 버럭한다고 하는 그런 유권자들의 질책이 있었다는 말씀 마지막으로 꼭 드립니다. 다음 선거 때 열심히 노력하신 만큼 결과가 있으시길 바라고요. 또 출마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건승하기를 바라고 제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